안녕하세요. 안과의사 최성호입니다. 검은자, 혼탁 때문에 시력이 떨어져서 생활을 못한다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검은자, 즉 각막의 혼탁은 외상이나 세균 감염, 라세쿠 합병증 등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평생 낮은 시력으로 지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인에게 비교적 흔한 아빌리노 각막 이영양증이라고 하는 유전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질환이 있으면 나이가 들면서 심한 시력 저하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의 위험성, 라식 라섹 및 백내장 수술 전 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치료 방법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은 유전성 각막 질환으로 이탈리아 나폴리 옆에 있는 아벨리노 지방의 한 가족에게서 이 질환이 처음 발견되면서부터 이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소금가루를 뿌린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과립형 각막 이영양증이라고도 합니다. 이 병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자녀에게 50%의 확률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질환은 보통 사춘기 이후에 시작이 돼서 시력이 떨어지고 눈부시고 시야가 흐리고 이물감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의 눈을 들여다보면은 제가 봐도 답답함이 느껴질 정도로 심각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 때문에 실명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제법 흔하게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이유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로 사춘기까지는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10대 후반에 혼탁이 하나 둘씩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력이 떨어져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두 번째로 완치법이 없습니다. 흰 과립들이 비정상 단백질 덩어리인데 이것을 제거하는 약은 없고요. 아벨리노 유전자를 치료하는 방법이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될 텐데 아직도 그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막에 자극을 주는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게 되면은 염증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정상 유전자를 자극을 해서 더 많은 혼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각막 혼탁 그리고 백내장이 심해지면서 이 각막 혼탁이 시력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혼탁이 있으면 그 사이사이에 투명한 부분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혼탁이 많이 심해진다면 시력이 당연히 많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그 혼탁 사이사이에 어중간하게 투명한 부분이 있다면 마치 다초점 인공성체로 백내장 수술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채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면 시력은 많이 떨어질 것이고 시야도 더 뿌옇게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시력 저하를 막을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아벨리노 이영양증 환자분께서 모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시야가 너무 흐려져서 재수술을 상담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 안과에서 회전형 3중 초점 인공성체 렌즈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수술 전보다 시야가 너무 흐려져서 너무 힘들어하셨죠. 이 복잡한 회전형 렌즈를 넣었기 때문에 이 렌즈의 특성상 빛 사용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렌즈 앞에 있는 각막에 이미 혼탁이 있기 때문에 글자를 볼 때마다 온 신경을 써야지만 간신히 글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분의 경우에는 재수술을 다시 말해서 적절한 인공성체로 교환을 하기만 하면 지금보다 더 또렷한 시력을 금방 회복할 수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수술하고 나서 그 불편한 경험 또 두려움 때문에 겁이 나서 수술을 계속 미루고 계십니다. 이 환자분에게 삽입한 인공성체는 비싼 좋은 렌즈이긴 하지만 각막 혼탁이 과소평가돼서 결과적으로는 눈에 더 나쁜 렌즈를 넣은 것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와 반대 사례도 있는데요. 섣부르게 눈을 건드리면 위험하니까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안과 의사의 말을 듣고 무작정 혼탁이 더 진행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쳐서 오히려 백내장 수술이 어려워진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환은 라식 라섹을 받기 전에 반드시 제대로 진단을 받아야 하고요. 특히 백내장 수술할 때는 향후에 이 혼탁이 진행할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인공성체를 선택을 해야 하고 조기에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것이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너무 수술을 미루게 되면은 백내장 검사 정확도가 떨어지고 또 수술이 어려워져서 결과가 예상보다 낮을 수 있게 됩니다. 치료 방법은 혼탁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혼탁이 중심 시야를 침범하지 않았고 또 시력이 잘 유지되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요. 지금 유일하게 치료가 가능한 것은 이제 레이저 각막 절제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으로 각막 혼탁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한 2, 3년이 지나면은 혼탁이 재발하기 때문에 아벨리노가 있는 모든 눈에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또 백내장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혼탁이 있다면은 이제 레이저 각막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이분의 경우에는 아벨리노 이영양증이 안과 의사에게도 좀 생소하던 한 30년 전에 라섹을 받으셨던 분이고요. 라섹 수술을 받게 되면 이분처럼 아주 가느다란 혼탁들이 중심부에 많이 모여서 시야 중심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극심한 시력 저하를 겪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 이분은 운전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고요. 우선 2, 3년 뒤에 재발할 것이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린 이후에 엑시머 레이저로 각막 절제술을 통해서 각막이 울퉁불퉁한 것까지 같이 고르게 교정을 하는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치료 이후에 현재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도록 복귀를 하셨어요. 만일 레이저 각막 절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각막 이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막 이식 후에도 이 아벨리노 이영양증이 재발할 수가 있고요. 시력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각막 이식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을 가진 상태에서 백내장 수술을 병행해야 될 경우에는 인공성체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초점 렌즈가 가장 비싸니까 제일 효과적이겠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눈에 들어오는 빛을 최대한 분산시키지 않고 모을 수 있는 단초점 렌즈 또는 일부 다초점 인공성체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이 아벨리노 이영양증이 있을 때에는 나에게 맞는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은 완치가 안 됩니다. 진단을 받은 후에는 각막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라식 라섹은 당연히 하면 안 되고 안구건조증이나 강한 자외선도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누액을 자주 점안하시고 자외선 차단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과 의사 최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